그때 12살짜리 꼬마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에 그는 비웃었다. 하지만 그 빌딩을 허물기 직전 가정부의 딸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막자 그의 비웃음은 사라졌다. 카일드 알라임의 웃음소리가 유리로 된 회의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두바이의 태양 아래 그의 커프링크스가 반짝였다. 그는 화면에 흔들리는 타워 모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세계의 세계적인 기업이 실패했는데 고작 어린애한테 답이 있다는 거요? 하소연은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작은 몸에 꽂혔다. 임원들은 희죽거렸고 투자자들은 아랍어로 소공어렸다. 그녀의 엄마는 옆에서 수치심에 몸을 움츠렸다. 좋아, 증명해봐.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굴복시킨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면 1억 달러를 주지. 실패하면 너희는 다시는 이 타워에 발도 들이지 못할 거야. 방은 얼어붙었다. 건물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는 벽을 통해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오아시스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성명서였다. 두바이의 모래 위로 솟아오른 매끄러운 흑요석 조각 같은 유리와 강철에 비틀린 창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주거 타워였다. 카일드 알라임이 자신을 위해 세운 기념물이었다. 52세의 억만장자 개발자인 그는 화강감처럼 단단한 명성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런던, 도쿄, 뉴욕 시장을 정복했다. 오아시스 타워는 그의 최고 걸작이었다. 다른 개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대담한 프로젝트였다. 카일드는 불가능한 것에 열광했다. 이 타워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다. 펜트하우스는 수백억 원에 팔렸고 로비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예술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건물 안의 공기는 정화되고 냉각되었으며 샌다루드와 사막 장미향으로 가득했다. 건물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기계음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나 에어컨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건물의 구조 전체를 통해 울리는 깊고 공명하는 웅궁거림이었다. 처음에는 낮은 층에서 희미한 떨림으로 시작되었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진동이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끊임없는 소음이 되었다. 그것은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소리였다. 부유한 거주자들은 편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혼자서 흔들렸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는 실금들이 생겨났다. 87층에 있던 수십억 원짜리 판유리창이 저절로 산산조각나 아래에 텅 빈 테라스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오아시스 타워는 병들었고 병은 퍼지고 있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조용하고 호화로운 복도를 청소 카트와 함께 다녔다. 그녀는 부의 궁전 속 유령이었다. 표면에 얼룩이 나타날 때만 보이는 존재였다. 41세인 그녀의 손은 화학약품으로 거칠어졌고 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으로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항상 온화했고 움직임은 항상 신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였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의 공식 직함은 주거 서비스 어소시에이트였다. 주민들은 그녀를 알아보더라도 하녀라고 불렀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비품을 광내고 그녀가 자랐던 집보다 더 큰 아파트들을 청소했다. 그녀는 필요에 의해 체득된 우아함으로 조용한 모욕을 견뎌냈다. 그 우아함은 그녀의 딸 하서연을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12살이었고 옅은 옥수수 머리카락과 여름 하늘색 눈을 가졌다.
그녀는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다. 또래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과 SNS에 몰두할 때 서연은 주변 세상에 몰두했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방과 후 그녀는 엄마가 청소하는 호화로운 아파트 구석에 조용히 앉아 아래 도시나 페르시아 양탄자의 복잡한 무늬를 스케치하곤 했다. 그녀는 엄마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의 작고 조용한 그림자였다. 그녀는 웅궁거리는 소리가 커질 때 경비원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눈치챘다. 서비스 엘리베이터에서 엔지니어들이 나누는 초조한 눈빛도 보았고 다른 누구보다 건물의 병을 더 많이 느꼈다. 때로는 작은 손을 벽에 대고 눈을 감았다. 마치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대화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집중했다. 타워의 위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3개의 별도 엔지니어링 회사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진단 장비를 가져왔다. 수백억 원이 드는 지진 테스트, 구조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94일 동안 건축과 공학 분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복잡한 전문 용어와 기술 데이터로 1000페이지를 채웠지만 모두 똑같은 굴욕적인 결론으로 끝났다. 우리는 모릅니다. 건물은 현대 공학의 경이로움이었다. 모든 청사진, 모든 스트레스 테스트, 모든 계산에 따르면 건물은 완벽하게 조용해야 했다. 웅궁거리는 소리는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것이었다. 카일드 알라힘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120층 회의실에서 열린 그의 아침 회의는 잔인함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탈리아 맞춤 정장이 어깨의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는 채 우리에 갇힌 표범처럼 방을 서성였다. 커피잔과 버려진 보고서들이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어지럽혔다. 그의 분노는 노련한 임원들도 움찔하게 만드는 실체적인 힘이었다. 그는 그날 아침 회의에서 수석 건축가인 배진우에게 포효했다. 1,500억 원, 이것이 내가 이번 달에 이른 계약 가치다. 입주자들이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있어. 새 구매자들도 발을 빼고 있고 세계 언론들은 내 걸작을 웅궁거리는 공포의 타워라고 부르고 있지. 이 건물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 앉아서 쓸데없는 도표나 보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나? 유명한 보스턴의 건축회사 소속인 배진우는 얼어붙어 앉아 있었다. 그의 높은 연봉, 수상 경력, 명문대 학벌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와 그의 팀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들은 지하수, 결함 있는 건축 자재, 심지어 대기압까지 탓했다. 각 이론은 꼼꼼하게 테스트되었고 틀렸음이 증명되었다. 웅궁거리는 소리는 그들의 전문성을 비웃는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건물의 보험사는 보험증권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위원회는 강제 대피를 고려하고 있었다. 카일드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면을 잃고 있었다. 그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명성이 그가 침묵시킬 수 없는 소리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하정아와 하서연은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날 오후 정가는 재앙 같았던 아침 회의가 끝난 후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서연은 창가 가죽 의자에 앉아 멀리 반짝이는 바다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숙제를 해야 했지만 오늘은 특히 건물이 시끄러웠다. 진동은 낮고 끊임없는 떨림으로 이빨을 통해 느껴질 정도였다. 정아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우아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에서 걱정을 보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고와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안전망이 없는 미혼모에게 이 직장을 잃는 것은 재앙이었다. 서연은 엄마에게서 눈을 돌려 거대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 높이에서 세상은 지도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동차나 다른 건물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을 보고 있었다. 사막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의 춤에서, 해안가 야자수의 부드러운 흔들림에서 바람을 볼 수 있었다. 바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풍경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타워 자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타워의 우아한 비틀린 형태를 그렸다. 배진우가 건물의 독특한 조각적 외관을 위해 디자인한 수백 개의 장식용 핀들도 그렸다. 그리고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구조물 주위와 사이를 흐르는 바람의 경로를 보여주는 화살표였다. 그녀의 연필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놀랍도록 확신에 차서 움직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다. 항상 그녀를 안심시켰던 따뜻하고 허스키한 소리였다. 모든 구조물은 이야기를 한단다, 얘야. 네가 그 이야기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게 무엇인지 보지 말고 그게 무엇을 하는지 보렴. 그날 저녁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5천억 원을 투자한 사우디 투자자 대표단이 도착했다. 그들은 해답을 요구했다. 그들과 함께 온 특별 컨설턴트는 이연화 박사였다. 그녀는 공학계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다. 이 박사는 60대 후반이었고 날카롭고 총명한 눈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구조역학 분야의 전설이었다. 그녀는 도쿄의 고층 빌딩 내진 설계와 스코틀랜드의 폭풍우에 시달리는 다리 안정화 작업에 자문을 해왔다. 그녀는 바보들을 참지 않았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조사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투자자들, 이 박사, 카일드, 그리고 전체 건축팀이 회의실에 모였다. 분위기는 공포로 가득했다. 하정아는 다과를 제공하기 위해 밖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연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녀의 주인은 세상의 심장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낮고 강력한 운궁거림에 집중되어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 배진우는 그의 팀의 가장 최근에 절박한 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공명하는 토양 주파수와 지진 미세 진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자신감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이 박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참을성 있게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공기역학 모델에서 폰 카르만 볼텍스 스트리트 효과를 고려했습니까? 방은 침묵에 잠겼다. 배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그의 팀은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대학에서 잠시만 공부하는 복잡한 유체 역학 원리였다. 그것은 초기에 무관한 것으로 치부되었었다. 고려했습니다. 진우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무시할 수 있는 영향이었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서연의 고개가 휙 들렸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먼지 쌓인 교과서에서 그 문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람이 원통형 물체에 부딪힐 때 소용돌이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자신이 그린 화살표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이 박사가 다시 말하려는 순간 건물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회의실 안에서 일제히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불이 깜빡거렸다. 거대한 창문 중 하나에 길고 거미줄 같은 금이 생겨 중앙 패널에서 불과 몇십에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공황 상태가 일어났다. 투자자들은 아랍어로 소리쳤다. 배진우의 팀은 금이 간 창문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카일드 알라힘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일어섰다.
그만! 그의 목소리가 혼돈을 가르며 명령했다. 회의는 끝이다. 배진우, 당신 팀은 해고야. 모두 내 건물에서 나가. 그는 투자자들에게 몸을 돌렸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을 훑고 복도로 향했다. 커피잔 쟁반을 들고 얼어붙어 서 있는 하정에게 멈췄다. 그의 눈은 분노와 굴욕으로 가득했고 그 다음에는 그녀 옆에 앉아있는 작고 금발의 소녀에게로 향했다. 이게 내 프로젝트의 꼴이 됐군.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청소부들이나 보는 무능력의 서커스라니. 그는 정가와 서연을 경멸적으로 손짓했다. 쓸모없는 존재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방해물들. 그 말은 정객의 물리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움찔했다. 그녀는 딸의 팔을 잡고 훈련받은 대로 사라지기 위해 잡아 끌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갑작스럽고 강렬한 명료함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눈에 어린 공포를 보았다. 배진우의 얼굴에 어린 부당한 수치심도 보았다. 그리고 건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서연은 실수를 저질렀다. 혹은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일어섰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또렷했다. 땅 때문이 아니에요. 바람 때문이에요. 모두가 웅웅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만 휘파람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200개의 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투자자들, 엔지니어들, 압도적인 이 박사, 그리고 분노하고 굴욕을 느낀 억만장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일드 알라임은 그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잔인하고 계산적인 재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방안해서 가장 작고 하찮은 사람에게 전가할 구경거리를 만들 기회를 보았다. 그가 몰랐던 것은 하소연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아시스 타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서연의 비밀스러운 지식 이야기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아닌 먼지 많고 햇살 가득한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시작되었다. 하동진은 한국군 공병단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적의 포화 속에서 다리를 건설했고 울창하고 적대적인 정글 한가운데 요새를 설계했다. 그는 사물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전쟁 후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다리와 댐을 점검했다. 그는 사포처럼 거친 손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정신을 가진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늙은 공무원에 불과했지만 서연에게 그는 마술사였다. 서연은 걸을 수 있을 때부터 그의 그림자였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공원에 데려갈 때 동지는 서연을 낡은 강철 트러스 다리와 우뚝 솟은 콘크리트 댐을 보러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다. 동료처럼 이야기했다. 저거 보여, 얘야? 그는 현수교의 거대한 케이블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다리를 본단다. 차를 타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는 길을 보는 거지. 하지만 너는 힘을 봐야 해. 저 케이블의 장력을 보렴. 계속 당기고 또 당기고 있지. 그리고 저 큰 타워는 아래로 밀어붙이고 압축하고 있지. 이건 전쟁이야. 끊임없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전쟁이지. 좋은 구조물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란다. 그는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타로 공명 현상을 가르쳤다. 그는 줄을 튕겨서 건드리지 않은 옆의 줄이 스스로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공감이란다. 그는 설명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노래하고 싶어 하는 음이 있어. 그 정확한 음을 충분히 크게 연주하면 춤추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 있지. 그는 서서히 부는 바람에 스스로 무너진 타코마 네로스 교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걸 만든 엔지니어들은 훌륭했어. 동지는 먼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바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잊었지. 바람이 그 음을 연주했고 다리는 자기 목을 스스로 찢어놓을 때까지 노래를 따라 불렀단다. 그것들은 단순한 공학 수업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에 대한 교훈이었다. 동지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형성하는 숨겨진 시스템, 보이지 않는 힘을 보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그녀에게 십자말풀이가 아닌 도전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 사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탑을 익히지 않은 스파게티로 어떻게 만들겠니? 아니면 저 낡은 창고를 밧줄 하나만으로 허물고 싶다면 어디를 당겨야 할까? 그는 너무 오랫동안 일했던 심장 때문에 서연이 10살일 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작은 집, 약간의 연금, 그리고 낡은 책과 도구들로 가득 찬 작업실을 남겼다. 딸인 하정에게는 조용한 강인함과 정직함이라는 유산을 남겼고 서연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보는 그의 방식을 남겼다. 그의 지식은 그녀의 비밀 정원이 되었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물러나는 장소였다. 그의 죽음 이후 의료비와 빚 때문에 정가는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아시스 타워의 일자리를 찾아 두바이로 이사했다. 서연의 유산은 2개의 골판지 상자에 포장되었다. 할아버지의 송을씨가 여백에 가득한 가장 아끼던 공학 교과서들이었다. 밤에 그들의 작고 삭막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몇 시간씩 그 책들을 읽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판타지 소설에 매료되듯이 베르누이의 원리와 유한 요소법을 탐독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길잡이였다. 그는 콘크리트 응력 다이어그램 옆에 재료를 존중하라고 썼었다. 엔지는 내 학위를 신경 쓰지 않아. 그는 언젠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강철은 네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들은 오직 진실에만 반응하지. 이제 회의실에 서서 카일드 알라임의 차가운 분노를 마주한 서연은 할아버지의 존재를 옆에서 느꼈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12살짜리 꼬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동진의 손녀였다. 그리고 이 건물은 할아버지의 다리들처럼 이야기를 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만이 그 언어를 배운 사람이었다. 회의실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카일드 알라임은 그의 비싼 가죽 신발이 두꺼운 카펫의 소리를 내지 않는 채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거인 같은 남자가 작은 아이를 굽어보았다. 잔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다시 떠올랐다. 자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긴장감에 증폭되었다. 전문가가 우리 중에 숨어 있었군. 엄마와 함께 바닥이나 닦는 어린애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당황하게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초조한 웃음이 방을 가로질러 흘렀다. 해고된 건축가들은 수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기업 연극이었다. 하지만 이연화 박사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강렬하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오만함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만년필의 뚜껑을 열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카일드가 목소리를 높였다. 기회를 주지. 내 천재성을 증명할 기회.
그는 양팔을 넓게 벌렸다. 마치 자신의 주연 배우를 소개하는 단장 같았다. 여기가 무대다. 여기 네 관객이 있고. 그는 넋이 나간 투자자들을 가리키고 금이 간 창문을 가리켰다. 내 2조 원짜리 빌딩이 내 퍼즐이다. 바람 때문이라고? 좋아. 증명하고 설명하고 해결해봐.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내가 스포츠맨 정신이 있으니 재미있게 해보지. 진짜 도전이야. 그의 목소리는 공모하듯 낮아졌지만 방 구석구석까지 울렸다. 이것을 해결하면 꼬마 아가씨, 내가 1억 달러를 주지. 관객들 사이에서 일제히 날카로운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1억 달러. 그것은 터무니없고 환상적인 금액이었다. 그것은 농담이자 잔인하고 공개적인 조롱이었다. 네가 원하는 계좌로 바로 송금해주지. 너와 네 엄마는 평생 다시는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될 거야. 방은 충격적인 웅성거림으로 시끄러워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 처형이었다. 하지만 카일드의 목소리가 단단해지며 미소가 사라졌다. 네가 실패하면, 그리고 넌 실패할 거야. 네 엄마는 해고되는 것뿐만이 아니야. 너희 둘 다 이 건물에 평생 출입 금지야. 경비가 너희를 내보낼 거고, 내가 직접 이 도시의 모든 호텔과 레지던스에 전화해서 내 엄마가 다시는 여기서 일하지 못하게 할 거야. 자격 없는 것들이 주제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삼을 테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덫은 완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학적 위기를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었다. 주제 넘게 나선 가정부의 딸. 그는 실패자가 아닌 혹독한 교훈을 가르치는 엄격한 리더로 비춰질 것이었다. 바로 그때 이 박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도전에 공식적인 심판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이러한 성격의 테스트는 성공 또는 실패의 기준이 과학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중립적인 기술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카일드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박사의 참여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이것은 더 이상 잔인한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식적이면서도 기이한 기술 평가였다. 사우디 투자자 중 한 명인 한 고위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박사님. 우리는 이 비전통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을 보게 되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는 카일드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다. 좋아. 그는 분노를 간신히 숨기며 쏘아붙였다. 이 박사는 네 실패를 목격하게 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겠다. 그는 회의실의 첨단 화상회의 카메라를 가리켰다. 우리는 이걸 생중계할 거야. 우리 회사 SNS 채널로 방송할 거다. 세상은 내 완벽한 건물의 계시를 보러 왔었지. 대신 그들은 겸손에 대한 교훈을 보게 될 거야. 어린애의 환상이 공학적 현실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지켜보게 하자. 몇 분 안에 기술팀은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회사의 링크드인, 트위터, 유튜브 계정이 라이브 상태가 되었다. 스트리밍 제목은 단순하고 잔인했다. 자격 없는 의견, 1억 달러 챌린지. 서연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돈이나 굴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온라인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타코마 네로스 교를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기타를 생각했다. 그녀는 건물이 내는 치명적인 노래를 듣고 있었다.
이 박사는 그녀의 실용적인 신발로 바닥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서연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살짝 무릎을 굽혔다. 아가씨. 그녀는 서연에게만 들릴 정도로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을 할 의무는 없어요. 이것은 당신을 잔인하고 불공평한 상황에 몰아넣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설 수 있고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파란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할아버지께서 문제를 존중할 때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도 이 건물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건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더 이상 휘파람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이 박사는 그녀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는 두려움도 어린아이의 환상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의 눈에서 보았던 집중적이고 분석적인 불꽃을 보았다. 나이나 학위와는 무관한 재능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방을 향해 몸을 돌렸다. 좋아요. 그녀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도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작합시다. 몇 분 전까지 기업의 심판장이었던 회의실은 경기장으로 변했다. 카일드의 무뚝뚝한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뒤로 물러나 방의 중앙을 비웠다. 생중계 카메라는 위치를 재조정했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는 터무니없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심각한 경기의 타이머가 되었다. 망가진 건물은 기다리고 있었다. 웅궁거리는 목소리가 충만한 침묵 속에서 유일한 소리였다. 건물과 한 어머니, 그리고 딸의 운명이 이제 12살 소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카일드는 참을성 없게 방의 중앙을 향해 손짓했다. 무대는 내 거야, 꼬마 전문가. 세상이 지켜보고 있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서연은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집중은 절대적이었다. 방, 카메라, 억만장자 모두 배경으로 사라졌다. 오직 퍼즐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엄마가 조금 전까지 밀고 있던 다과 카트로 침착하게 걸어갔다. 정가는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리는 격렬한 북소리 같았다. 딸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서연은 무거운 크리스털 물잔과 따지 않은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거대한 방의 정중앙으로 걸어갔다. 비싼 카펫에 바닷속 작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신중한 움직임으로 무릎을 꿇고 잔을 바닥에 놓았다. 생수병 뚜껑을 돌려 열고 잔에 물이 3, 4 정도 찰 때까지 조심스럽게 따랐다. 엔지니어들은 의아하고 거만한 눈빛을 교환했다. 배진우는 지친 불신에 고개를 저었다. 이것이 그 위대한 해결책인가? 아이의 장난인가? 무슨 짓이지? 카일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그쳤다. 목마르다면 내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어. 서연은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잔을 가리켰다. 보세요. 그녀는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카메라 운영자들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위해 렌즈를 확대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리고 건물이 또다시 낮은 웅궁거리는 소리를 내자 변화가 일어났다. 물 표면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작위적인 출렁임이 아니었다. 잔의 중앙에서 완벽하고 최면을 거는 듯한 패턴으로 작은 동심원 물결들이 퍼져나왔다. 물결은 빨랐고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며 물의 표면을 반짝이는 비단처럼 보이게 했다. 그냥 진동이잖아. 한 신참 건축가가 중얼거렸다.
건물이 진동한다는 건 우리도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요. 이 박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며 말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일관성을 보세요. 파장이 거의 완벽하게 균일해요. 이건 무질서한 구조적 흔들림이 아니에요. 이건 주파수예요. 서연은 이 박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인정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음이에요. 서연이 확인시켜 주었다. 건물이 음을 연주하고 있어요. 소리가 너무 높고 건물 전체에 낮은 웅궁거림 속에 묻혀 있어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처럼요. 건물을 해치는 소리는 모두가 듣는 큰 웅궁거림이 아니에요. 웅궁거림은 그저 증상일 뿐이에요. 병은 휘파람 소리예요. 관심을 보이며 추측하는 소리가 방을 가로질러 퍼졌다. 이 개념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들의 복잡한 분석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들은 거대한 짐승을 찾고 있었고 모기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휘파람 소리라니. 카일드는 코웃음 쳤지만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다소 확신을 잃었다. 이건 학교 과학 박람회가 아니야. 이 유치한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나 데이터가 있나? 네, 서연은 간단히 말했다. 있습니다. 타워의 전체 건축 청사진, 최종 시공 도면, 그리고 풍동 시뮬레이션의 공기역학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요청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정확해서 방을 다시 침묵에 잠기게 했다. 배진우의 턱이 굳어졌다. 이 12살짜리 아이는 프로젝트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기밀한 문서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진우는 그의 직업적 자존심이 상한 채 말을 시작했다. 그 문서들은 극비입니다.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당신은 그것들을 읽을 줄도 모를 겁니다. 카일드가 동의하기 전에 이 박사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배진우 씨, 당신 팀은 바로 그 데이터를 해석하지 못해서 해고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검증 가능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도전의 심판관으로서 저는 공식적으로 그 문서들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당신 회사 전체가 놓친 것을 아이가 볼까봐 두려운가요? 그 도전은 날카롭고 피할 수 없는 질문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굴욕감을 느낀 진우는 조수에게 몸을 돌렸다. 도면 마스터 파일을 휴대용 드라이브에 담아와서 메인 스크린에 띄워. 몇 분 후 보통 투자자 발표를 위해 사용되던 회의실 끝에 거대한 화면이 살아났다. 어지럽도록 복잡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오아시스 타워의 3차원 회전,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었다. 수천 개의 선, 숫자, 그리고 구조적 기후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서연은 화면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작은 몸은 빛나는 도면에 실루엣처럼 비쳤다. 그녀는 기술자에게 외벽과 공기 역학적 스트레스 차트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빠르고 이해력이 뛰어났다. 이 차트들을 몇 달 동안 들여다봤던 엔지니어들은 어리둥절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에게는 친숙한 데이터의 바다였지만 서연에게는 그녀가 마음으로 아는 이야기책이었다. 여기요. 그녀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데이터는 바람의 속도가 가장 높은 타워의 중간 부분, 주변의 공기 흐름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풍동 테스트는 맞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어요. 전체 구조적 응력을 위한 양력과 항력을 찾고 있었죠.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을 향해 돌아섰다. 저희 할아버지는 다리를 만드셨어요. 그는 바람이 와이어를 때리면 노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똑같이 조율된 와이어가 많으면 바람이 그것들을 하프로 바꿀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하프로요. 그녀는 다시 화면을 돌아보며 기술자에게 타워의 측면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핀들이요. 그녀는 건물의 측면을 수직으로 장식하는 수백 개의 우아한 날개 모양의 구조물들을 가리켰다. 배진우 씨는 건물을 아름다운 조각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것들을 디자인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너무 잘 해냈어요. 그녀는 화면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그것들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모든 핀이 다음 핀과 정확히 2.8m 떨어져 있죠. 모양, 크기, 장력이 모두 동일해요. 그것들은 완벽하게 균일해요. 그녀는 넋이 나간 건축가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은 고층 빌딩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갑작스럽고 깊은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플루트를 만든 거예요. 방은 완전히 고요했다. 이 박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운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수첩에 격렬하게 계산을 시작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의 먼지 쌓인 작업실에서의 강의가 메아리 쳤다. 이것은 얼리안 진동이라고 불려요. 여기서는 매우 안정적인 사막의 바람이 이 핀들을 스쳐 지나갈 때 특정 속도에서 소용돌이, 즉 작은 공기 회오리를 만들어요. 이 소용돌이들이 맥박 진동, 즉 음을 만들죠. 모든 핀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정확히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해요. 모두 똑같은 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은 높은 다단조 음이에요. 그녀는 물결이 아직도 흔들리는 물잔을 다시 가리켰다. 만약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음이에요. 높은 주파수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수백 개가 함께 노래하면 공명 현상을 일으켜요. 서로 증폭시켜서 건물의 주구조로 되먹임하는 거죠. 타워 전체가 바람에 의해 연주되는 거대한 소리급소인 거예요. 그 과학은 너무나 순수하고 우아해서 부인할 수 없었다. 불가능했던 웅궁거림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미적 요소에 의해 숨겨진,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던 예측 가능한 교과서적 현상이었다. 결함은 시공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결함은 디자인 자체였다. 카일드 알라임은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았다. 건축가 배진우는 머리를 손에 묶고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그 핀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었다. 그것들은 그의 시그니처였고 그에게 디자인상을 안겨준 요소였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건물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 엔지니어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수치심으로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에 있는 모든 핀을 제거해야 할 텐데. 그러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수천억 원이 들 거예요. 타워를 폐쇄해야 할 거고요. 카일드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제안된 해결책은 문제만큼이나 파국적이었다. 아니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힘든 방법이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최고의 해결책은 아직 생각하지 못한 가장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다시 화면으로 걸어갔다. 음악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노래를 바꾸면 돼요. 그녀는 기술자에게 다닐 핀의 근접 렌더링을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탄소 복합재로 된 매끄럽고 공기 역학적인 날개였다. 문제는 날개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완벽하고 끊김없는 공기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방해하면 진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조화를 깨뜨리는 거죠. 그녀는 마른 지우개 마커를 들고 거대한 화면으로 걸어갔다.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그녀는 핀의 앞쪽에 작고 단순한 모양을 그렸다. 작은 좁은 띠나 스포일러처럼 보였다. 이것들을 설치해야 해요. 그녀는 설명했다. 작은 금속이나 복합자의 베풀이요. 2mm 정도 높이로 핀의 길이만큼만 만들면 돼요. 모든 핀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균일하지 않은 패턴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핀에 하나를 넣고 2개는 건너뛰고 4번째 핀에 하나를 넣고 하나는 건너뛰고 무작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기 흐름을 깨뜨릴 거예요. 작은 난류를 만들 거예요. 각 핀은 약간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화음으로 노래하지 않게 되죠. 서로를 상쇄시킬 거예요. 그녀는 마커 뚜껑을 다시 닫았다. 휘파람 소리가 멈출 거예요. 그리고 휘파람이 멈추면 웅웅거림도 사라질 거예요. 건물은 조용해질 겁니다. 해결책은 숨막히게 단순했다. 그것은 무력이나 해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묘하고 지능적인 방해였다. 그것은 2억 달러짜리 문제에 대한 80달러짜리 해결책이었다. 그것은 대학 강의실이 아닌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며 보낸 평생에서 나온 기가 막히게 실용적인 지혜였다. 회의실은 1분 내내 침묵에 잠겼다. 엔지니어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그들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며 계산을 하고 부인할 수 없는 논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충격과 깊은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랍어로 서로에게 속삭였다. 정가는 벽 옆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거대한 자부심에 울고 있었다. 마침내 이 박사는 수첩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산을 확인하고 서연의 이론을 알려진 공기역학적 원리와 교차 대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일드를 보고 투자자들을 보았다. 45년 동안 구조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그녀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발표했다. 이보다 더 우아하고 통찰력 있는 복합역학적 실패 진단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분석은 정확하고 이론은 타당하며 제안된 해결책은 기가 막히게 훌륭합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따뜻하고 진정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번졌다. 하동진이라면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생중계 채팅창은 조롱과 비꼬는 댓글들로 가득했다가 완전히 침묵했고 경외심으로 폭발했다. 서연의 설명, 스크린샷은 전 세계로 공유되었다. 스트리밍 제목인 자격 없는 의견은 이제 엄청난 전 세계적 아이러니가 되었다. 카일드 알라임은 돌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서로 싸우는 감정들로 뒤범벅이었다. 자신의 공개적인 굴욕에 대한 분노, 눈앞에 펼쳐진 불가능한 장면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가 짓밟으려 했던 아이에 대한 무섭고 새로운 존경심. 그는 공개 처형을 계획했지만 대신 대관식을 주재하고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엔지니어 중 한 명에게 떨리는 손가락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그녀의 해결책을 모델링해. 숫자를 보고 싶어. 엔지니어링 팀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들은 노트북으로 달려가 키보드를 격렬하게 두드렸다. 그들은 새로운 디지털 타워 모델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서연이 그렸던 작고 무작위로 배치된 베풀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이전에 재앙적인 공명 현상을 일으켰던 동일한 풍속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방 전체와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은 메인 화면을 통해 데이터가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전에 C 범위에서 거대하고 무서운 급증을 보여주던 공명 주파수 차트가
이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평평한 선, 작고 중요하지 않은 진동들의 부드럽고 무질서한 흩어짐뿐이었다. 침묵. 수석 엔지니어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작동합니다. 그는 경이로움에 차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공명 주파수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중화됐습니다. 해결책은 100% 효과적입니다. 방은 폭발했다.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 직업적 질투심이 순수한 존경심으로 바뀐 엔지니어들도 동참했다. 이 박사는 진정한 기쁨에 차서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순수한 지적 승리의 순간이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서연이 있었다. 축하의 폭풍 속 작은, 조용한 섬이었다. 그녀는 환호하는 군중을 지나쳐 엄마를 찾았다. 정가는 앞으로 달려와 딸을 격렬하게 껴안고 서연의 옅은 금발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조용한 흐느낌은 기쁨으로 가득 찬 방에서 유일한 불협화음이었다. 카일드 알라임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상이었다. 그의 2조 원짜리 타워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폐허가 되었다. 그는 전 세계 무대에서 바보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이긴 아이의 조용한 존엄성을 바라보자 분노나 수치심보다 더 복잡한 다른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깊고 겸허한 경외감이었다. 도전은 끝났다. 퍼즐은 해결되었지만 계산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그는 전 세계 앞에서 1억 달러를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불해야 했다. 박수 소리는 결국 가라앉았고 타워의 억압적인 웅궁거림보다 더 무거운 짙고 기대에 찬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해결의 기쁨은 사라졌고 약속의 냉혹한 현실만 남았다. 방 안의 모든 눈과 전 세계에서 화면에 달라붙어 있던 수천 명의 시선이 카일드 알라힘에게 향했다. 그는 자신의 만든 바다에 고독한 섬처럼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화강감처럼 읽을 수 없는 가면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용증이 이제 만기되었고 채권자는 단순한 면 원피스를 입은 12살 소녀였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둘 다 일종의 기업적 자살이었다. 그는 1억 달러를 지불할 수 있었다. 그 금액 자체는 엄청났지만 그의 막대한 재산에 치명적이지는 않고 고통스러운 상처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에 대한 대가는 헤아릴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실패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고 그의 경쟁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즐겁게 이야기될 이야기였다. 그는 1시간 만에 자신이 직접 뽑은 수백억 원짜리 팀 전체에 금칠된 무능력을 폭로한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는 꼴이 될 것이었다. 아니면 그는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의 법무부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군단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수년 동안 법정에서 질질 끌 수 있었다. 그들은 이 도전이 강요된 순간이었고 구속력 없는 기업 연극, 즉 집행 불가능한 과장된 발언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는 돈을 아낄 수 있었겠지만 그의 제국이 세워진 기반인 그의 말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세계 금융 및 개발의 거물 세계에서 한 남자의 말은 곧 그의 신용이다. 국제 생중계에서 한 아이에게 그 말을 깨는 것은 영리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비열한 짓으로 보일 것이었다. 그는 작은 소녀를 속인 악랄한 억만장자로 영원히 낙인 찍힐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딸 앞에 서서 서연의 어깨에 손을 보호막처럼 올린 전개기로 향했다. 그는 엄마의 눈에 어린 공포를 보았다.
평생의 무력감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철 같은 결이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보았다. 아이는 흔들림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탐욕도 횡재에 대한 아이 같은 기쁨도 없었다. 오직 조용하고 불안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퍼즐을 풀기 위해 오직 자신만이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비명을 잠재우기 위해 왔다. 돈은 그의 문제였지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일은 끝났다. 침묵은 길어졌다. 그의 충실한 비서인 라시드는 방어름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을 방에서 모셔나가 사태를 수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카일드는 날카롭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몸짓으로 그를 물러서게 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빚이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이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느껴지며 카일드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카메라는 그를 추적했다. 그들의 렌즈는 육식조류에 눈 같았다. 그는 어머니와 아이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산업의 거인과 청소부의 딸이라는 그들의 엄청난 신분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극명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했다. 이름이 뭐지? 그는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물었다. 평소에 우렁찬 권위는 사라져 있었다. 하서연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또렷하고 흔들림 없이 말했다. 하서연. 그는 짧고 날카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을 기억하려는 듯이. 그는 고개를 약간 돌려 군중 속에서 개인 비서를 찾았다. 라시드. 그의 목소리는 익숙한 권위를 되찾았다. 지금 재정부 장관 알자에게 전화해. 라시드는 할 일이 생겼다는 것에 눈에 띄게 안도하며 핸드폰을 더듬거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에 퍼졌다. 투자자들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장관에게 신탁을 설립하라고 해. 카일드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다.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관리하는 익명 신탁으로. 수혜자는 하소연으로 등록하고. 원금은 미화 1억 달러다. 관객들 사이에서 일제히 날카로운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라이브 피드를 방송하는 노트북 스피커에서 일련의 넋 나간 탄식이 울려 퍼졌다. 그는 그냥 지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카일드는 침묵을 위해 손을 들었고 치솟는 경악의 물결을 잘라냈다. 그는 끝나지 않았다. 신탁은 독립적으로 관리될 거야. 나는 이와 아무런 관련도 맺고 싶지 않아. 이 박사. 그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엔지니어에게 몸을 돌렸다. 박사님의 청렴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신탁의 주요 감독관으로 봉사해 주시면 영광일 겁니다. 이 박사는 놀란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수락의 몸짓이었다. 자금은. 카일드는 서연에게로 눈을 돌리며 계속 말했다. 네가 21세가 되면 지급될 거야. 그전에는 단 하루도 안 돼. 그때까지 신탁은 너의 모든 생활비와 전액, 무조건적인 교육비를 충당할 만큼의 소득을 창출할 거야. 너는 세계 어떤 예비학교, 어떤 대학, 어떤 박사 과정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 비용은 지불될 거야. 이해했나? 이것은 훌륭한 전략이었다. 그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자신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굴욕당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현명한 후원자, 비범한 재능에 책임 있는 보호자였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재에 대한 투자였고 거대한 공개적인 후원 행위였다. 그의 일이 마무리되자 그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전개계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정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거대한 규모를 처리할 수 없었다. 하정아 씨. 그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했다. 이전의 경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주거 서비스 어소시에이트로서의 당신의 고용 계약은 종료됩니다. 예전의 공포가 정가의 눈에 번뜩였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한 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는 빼앗는 것. 당신의 서비스는 더 이상 그 층에서 필요하지 않으니. 카일드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2층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지. 오아시스 타워는 새로운 임원 부서를 신설할 겁니다. 구조감독 및 시스템 통합부입니다. 방금 내가 만든 직책이지. 당신이 그 첫 번째 부장이 될 거야. 그는 그 말이 스며들게 두었다. 당신의 딸이 내게 아주 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들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진다는 것을. 부장. 당신의 임무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는 거야. 당신은 기초부터 첨탑까지 이 건물의 모든 부분에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갖게 될 거야. 모든 유지보수, 모든 점검, 모든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감독하게 될 거야. 내게만 직접 보고하게 될 거고. 시작. 연봉은 연간 5억 원이야. 100층 펜트하우스도 당신의 보상 패키지에 포함될 거고. 라시드가 아침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테니. 정가는 할 말을 잃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자부심의 눈물이 아니라 순전한 믿을 수 없는 충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딸을 보았다. 서연의 조용한 자신감은 그들의 세상을 산산조각냈고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다시 재건했다. 그 후 며칠은 통제된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변호사들이 신탁과 고용계약을 마무리하는 동안 이 박사는 타워의 개조 작업을 직접 감독했다. 독일에서 온 전문 공기역학 엔지니어 팀은 새벽부터 해질 역까지 일했다. 그들은 수백 미터 상공의 첨단 플랫폼에 매달려 건물의 유리 피부 위를 거미처럼 움직였다. 이 박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서연은 작은 맞춤 안전모를 쓰고 유료 컨설턴트로서 지휘 플랫폼에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의 흥분이 아닌 중요한 수리 작업을 감독하는 노련한 엔지니어의 집중적이고 진지한 시선으로 작은 금속 배풀들이 우아한 핀들에 설치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82층에서 무작위 패턴에서 약간 벗어난 실수를 지적했고 독일 수석 엔지니어는 자신의 팀이 놓쳤던 실수임을 인정했다. 셋째 날, 해가 지기 시작하고 오렌지색과 보라색의 화가 팔레트가 사막 하늘을 가로지르자 마지막 배풀이 제자리에 볼트로 고정되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유명해진 120층 회의실에 모여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카일드, 겸허하지만 단호한 배진우, 이 박사, 정가, 그리고 서연이었다. 이제 그 자체로 조용한 유명 인사가 된 물 자는 바닥에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3개월 동안 해질 역은 타워에서 공포의 시간이었다. 사막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꾸준한 저녁 바람이 불면 웅웅거리는 소리가 밤의 고문을 시작하곤 했다.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귀 기울였다. 바람이 익숙한 한숨 같은 힘으로 거대한 창문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안에는 오직 평화만이 있었다. 뼈를 뒤흔들던 신음소리는 사라졌다. 신경을 곤두서게 하던 진동도 사라졌다. 건물을 괴롭히던 낮고 음흉한 웅웅거림은 환기 시스템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대체되었다. 물잔 속의 물 표면에 있던 물결은 멈췄고 물은 거울처럼 평온하고 완벽하게 고요했다. 오아시스 타워는 마침내 조용해졌다. 평화로웠다.
카일드 알라힘의 얼굴에 느리고 진정한 순수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해지는 것을 평온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건물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영혼을 되돌려 주었다. 가정부의 딸과 억만장자의 내기 이야기는 즉시 전 세계적인 전설이 되었다. 뉴스 채널에서 분석되고 경영대학원에서 연구되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지혜, 겸손,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비범한 힘에 대한 현대판 우화였다. 하서연은 정식으로 엔지니어링 경력을 쌓지 않았다. 신탁기금은 그녀에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자유를 제공했지만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불붙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 이 박사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아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건축, 물리학, 재료과학 분야의 대가들에게 배웠다. 그녀는 지위나 경력을 위해 학위를 모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퍼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깊고 조용한 기쁨을 위해 공부했다. 몇 년 후 그녀는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세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고 창조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수조원 규모의 기금인 하동진 재단을 설립했다. 하정아는 이제 하부장이 되어 두바이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한때 청소 카트를 밀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꼼꼼한 관리와 조용한 존엄성으로 부서를 운영했다. 그녀는 1층에서 얻은 관점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녀는 타워의 모든 경비원, 유지보수 직원, 청소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존중했고 그 존중은 맹렬한 충성심을 낳았으며 타워의 기업 문화를 두려움에서 공동의 자부심으로 변화시켰다. 그녀는 타워의 심장, 그 수호자, 그 영혼이었다. 그리고 카일드 알라힘은 변한 사람이었다. 공개적인 굴욕은 그의 오만함에 대한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치료제가 되었다. 그는 그 후에도 더 대담한 건물들을 지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그는 이제 착공전에 청취 세션을 가졌다. 값비싼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술자들, 지역 사회의 원로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창조물을 짓고 유지할 바로 그 사람들과 상의했다. 그와 서연은 평생에 걸쳐 예상치 못한 우정을 유지했다. 1년에 한 번 내기가 있었던 날에 그녀는 그의 개인 스위트에서 그와 식사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고 그녀는 디저트를 먹으며 냅킨에 우아하고 단순한 해결책을 스케치하곤 했다. 그것은 존경의 의식이었고 그가 결코 진정으로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다. 몇 년 후 한 젊은 기자가 유명 건축 잡지의 특집 기사를 위해 서연과의 희귀한 인터뷰를 허락받았다. 그들은 조용하고 웅장한 오아시스 타워의 전망대에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유산에 대한 증거였다. 모두가 당신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기자가 말했다. 비밀이 뭐죠? 어떻게 수십 명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놓친 것을 보았나요? 서연은 숨막히는 풍경에서 시선을 돌려 기자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 모든 세월 전 회의실에 있었을 때처럼 맑고 침착했다. 비밀은 없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관점의 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높은 건물을 볼 때 높이만 봐요. 하늘에 닿는 부분에 감명을 받죠. 그들은 기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고 바람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잊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꼭대기의 회의실이 아니라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 1층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겸손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불가능한 꿈에 빛나는 도시에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크고 가장 오래 남는 진실을 말했고, 세상은 이번에야말로 그 소리를 들을 만큼 현명했다. 오아시스 타워를 구한 12살 소녀 카일드 알라임은 오아시스 타워가 문제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린아이가 풀 수 있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죠. 이 타워는 그의 자부심이었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이 건물은 3개월째 원인 모를 웅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는 거주자들의 불만과 함께 건물의 균열, 심지어 유리창 파손까지 야기했습니다. 하서연은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12살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엄마 하정아는 이 호화로운 타워의 청소부였고, 서연은 엄마의 작업실인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웅웅거리는 소음의 원인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동안 서연은 벽에 귀를 기울이며 건물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이 내는 휘파람 소리에 집중했고, 그 소리가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건물의 비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5천억 원을 투자한 사우디 투자자들이 오고 구조역학 분야의 전설인 이연화 박사까지 합류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일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든 엔지니어를 해고했고 복도에 있던 정가와 서연을 향해 경멸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땅 때문이 아니에요. 바람 때문이에요. 카일드는 서연의 말을 공개적인 조롱거리로 만들려 했습니다. 1억 달러를 걸고 실패하면 모녀를 이 건물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든든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 공병 출신인 할아버지 하동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건물이 무엇인지 보지 말고 무엇을 하는지 보라고 가르쳤고, 바람이 다리를 무너뜨리는 타코마 네로스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든 구조물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지혜를 빌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문제 해결. 물 한 잔과 할아버지의 지혜. 서연은 회의실 중앙에 물 한 잔을 놓고 건물의 진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전문가가 놓쳤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건물의 웅웅거림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타워 외벽에 장식용 핀들이 바람과 만나 발생하는 얼리한 진동이라는 주파수 현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핀이 모두 똑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며 건물을 거대한 플루트나 소리굽소회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핀들을 모두 제거하는 대신 핀의 작은 금속 베플 스포일러스를 무작위로 설치하여 공기 흐름을 방해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핀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게 되어 공명 현상이 사라지고 건물이 조용해질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그녀의 해결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존 제안들과 달리 2억 달러짜리 문제에 대한 80달러짜리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서연의 분석을 우아하고 통찰력 있는 진단이라고 극찬하며 그녀의 할아버지 하동진이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일드는 서연의 제안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방 안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고 오아시스 타워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성공 이후 삶을 바꾼 결정. 카일드는 1억 달러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름으로 신탁을 설립하여 그녀가 21세가 되면 자금을 지급하고 그전까지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가를 주거 서비스 어소시에이트에서 해고한 뒤 직접 만든 구조감독 및 시스템 통합부의 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5억 원의 연봉과 100층 펜트하우스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그는 이 모든 일이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전설이 되었고 카일드 알라임은 오만함 대신 겸손을 배웠습니다. 서연은 정식 엔지니어링 학위 없이도 이 박사를 스승 삼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공부했고 훗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하동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가는 타워의 모든 직원을 존중하며 타워의 심장이자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한 기자가 서연에게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놓친 것을 어떻게 보았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그냥 관점의 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의 높이만 보지만 저는 기초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지 않아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했고 세상은 마침내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